경제, 또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뭐 전 분야에 있어서 다들 말씀이 같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농업 문제만큼은 안 밀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해남, 배추, 고구마 뭐 이렇게 팔고 진도 아니 완도 저 전복 또 진도 김 이런 것들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양곡가리포까지 챙겨주신데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요, 참 놀랍게도 하여튼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탄핵 그러니까 15일 이틀 전 13일 날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얼마나 이 초입기하는 엄중한 시기인데, 그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 더 진중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더라도 이 탄핵 싸움을 하지만 상임위원장들은 민생을 좀 챙겨달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그래서 민생 입법을 하나하나 챙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지금 큰 싸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백성들을 좀 챙겨달라고. 탄핵은 탄핵대로 하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서 지금 이렇게 토탈에 빠진 이 민생들을 챙길 사람이 우리밖에 없지 않냐고. 윤석열이야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대표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서 양곡가리법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양곡가리법을 제가 발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중앙의 이슈 중에 물가라든가 주가라든가 환율 이거이 중요하지,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쌀 같은 경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당대표, 어떤 이렇게 대표 후보도 한 번씩은 거론하지만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지 않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노회수 위원장한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챙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라니까. 이제 한 10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님 모시기 쉽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두 분만 서울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또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국진당 위원정당 해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국진당 선거 보전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둬도 없어집니다. 제가 정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물론 전략적인 얘기도 하지만 제가 예측해서 틀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는 김건희고, 권력서열 1위도 김건희야.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명분합니다. 그대로 딱 가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탄핵된다, 지난 월요일부터 하면서 30표가 될 거다 했는데, 왜 30표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김태호 34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23표가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제가 간동훈이라고 했어요.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다시 윤건희 간부, 또 국민 간부 해당 망해버렸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에 한동훈이 돌아와서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대표에서는 이 윤석열, 김건희를 합쳐서 저는 윤건희라고 하는데요. 윤건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이재명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버릴 거다 했는데 보십시오.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겠다.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은 끝나고 역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덜 익어서 땡깡으로 낙마한다. 낙마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국힘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권성동은 권성대로 네가 나가라 뭐 싸우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분당이 될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결국 이준석이 나왔잖아요. 유승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면 그 선거부당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에 법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완전히 신세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녀시대 노래하면서 노래도 보세요. 탄핵, 윤석열 탄핵, 메리 크리스마스. 특검, 김건희 특검, 메리 크리스마스. 해체, 국민의힘 해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끝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러나 아무리 과거의 진보당 해산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그때도 저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정당의 해산은 법적으로 안 했어요. 국민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 결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2년 반간 한 번도 차기 대통령 후보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비상계엄 상당히 전에는 이재명 29, 한동훈 13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블 수가 차이로 차이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 앵커가 질문이 이렇게 윤석열이 엉망인데 이런 걸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 나와야 되는데 29, 27 가지고 대통령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선거는 나온 사람을 찍지 안 나온 사람은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도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김부겸 총리, 김동연 시장 등 얘기 많아요. 저하고도 다 친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농사를 지었냐? 목사님, 성경에도 농사진 농부한테 먼저 추수하라 했죠. 농사를 지지 않고 지금 이 판국에 계엄이 나서도 그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총 한 방수 하냐. 그래가지고 농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렇게 나온 사람 중에서 찍는데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나온다 하니까 29, 13이면은 더블 스코어를 우리가 이기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 말을 증명해 준 게 이번에 이재명이 드디어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좋은데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잘해서 칭찬을 받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못하면 또 우리가 이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들이 민주당이 특히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잘한 게 뭐냐? 민주당이 뭘 했냐?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방선거에 나오실 군수시장 나오실 분들, 지방의원 나오실 분들, 전남지사 나오실 분들, 저는 신정훈 의원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중앙당에서 그러한 것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이 진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문금주 호성 고장 당진 국회의원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모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도부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뒤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시간상 조금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치는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런데 격변기에는 정치적 과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민생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탄핵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그런 결과를 맺으려면 결국 탄핵을 통해서 정치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민생도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입법적으로 중앙에서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금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쌈짓돈이라도 내서 민생을 구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만 또 이 당에서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1분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연말연시 정말 첫째는 송년회를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마라. 우리 당에서도 탄핵이라고 하지만 어디 송년회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을 활용하는 이 송년회 적극적으로 좀 시장 군수님들 2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송년회를 적극적으로 대신 뭐 사고 없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또 탄핵 현장에서 많이 지금 그 이슈화되고 있는 선결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결제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선결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 시장님과 의장님들 계시니까 71개 자치단체가 최소한 1,000억을 원포인트 이 추경을 해서라도 1,000억의 예산을 조성해서 1조 원의 소위 말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를 이 명절 이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우리 또 박지원 그 대표님 전 의원님은 앞에서 공중전을 하지만 지상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또 당원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의 어려운 상권들을 살리는데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제가 탄핵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들이 손님 하나 없는 매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생은 민생, 탄핵은 탄핵, 탄핵을 진행하면서도 민생을 챙기는데 절대 게으르지 않아야지 우리 민심을 올곧이 가져올 수 있고 또 정권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